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 담당하고 있는 상기업 기술혁신 지원팀의 김민호 대리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표 순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추진 배경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6년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제출하셔야 될 서류 그리고 문의처와 제출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로의 전환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분쟁도 되게 잦아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대전환, 탄소 중립 같은 메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해서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민간 R&D 상황은 이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2025년 11월 기준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5년 생존율이 약 40% 수준이고 연구 인력 5인 미만의 연구소가 60% 정도로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정부는 이제 민간 기업부설 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역량 보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제 지원책을 조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개드려 보면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업부설 연구소 제도가 있는데 이 우수기업부설 연구소 제도는 R&D 역량이 우수하고 또 기술혁신 성과가 좋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수기업부설 연구소로 선별 및 지정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의 R&D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부설 연구소 R&D 역량 진단 시스템을 2022년부터 개발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사업 추진 배경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 필요성을 조금 도출해 보면 이제 세계 기술 경쟁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서 미래 핵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민간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업 부설 연구소를 육성하고 질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를 R&D 역량별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상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이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과 비슷하게 R&D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이 R&D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그 후속 사업으로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 추진 구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서 사업을 총괄하게 되고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3개 내역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내역 사업별로 추진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 1 글로벌 선도 연구소 육성인데요. 이제 내역 1번 사업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로 지정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제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대학과 출연연의 이제 인적 물적 전문성을 활용해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원천 기술 추가 확보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규모와 기간 다들 조금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내역 1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 기획 단계에 선정이 되시면 3개월 동안 7,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후속 R&D는 이제 1년 동안 9억 원, 총 3.5년이 지원받게 될 수 있고 3.5년간 총 31.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R&D 같은 경우는 사전 기획을 진행한 과제 중에서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이제 선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상위 50%의 과제에 대해서 후속 R&D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내역 2번 기업 R&D 역량 강화 지원 2.0 내역 사업입니다. 내역 2번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육성인데요. 이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육성 같은 경우는 이제 R&D 역량 진단 100분이 20% 미만 그리고 40% 이상인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대학과 출연연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혁신적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내역 1번 사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전 기획 단계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위 50%의 우수 과제에 대해서 후속 R&D 지원을 하게 되는데 2.5년 동안 1년간 4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역 2의 내내역 2번 사업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역량 고도화 사업은 이제 역량 진단 결과값이 40% 미만 그리고 60%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공공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기업이 보유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그리고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역 2의 내내역 2번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기획 단계가 별도로 없이 선정이 되면 바로 R&D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지원 과제별 1년에 3억 원을 이제 1.75년 즉 1년 9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역 3번 사업입니다. 내역 3번 사업은 사실 작년에는 추진이 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기업 R&D 수요 발굴 사업에 최근 3년 이내 즉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참여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업 R&D 수요 발굴 사업은 SOS 2379 기업 연구 역량 컨설팅 사업과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수요 발굴 지원단 사업을 뜻합니다. 이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공연구기관의 인적 물적 전문성을 활용해서 기업 R&D 수요 발굴에 참여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R&D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역 3번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전 기획 단계는 없고요. 선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R&D에 돌입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1.9억 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먼저 내역 사업별로 추가로 조금 안내를 드리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리기를 내역 1번 글로벌 선도 연구소 육성은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가 보유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함이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때도 이제 주관기관인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와 공동기관인 대학 출연연 그리고 사업화 기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 기획 과제는 총 6개가 신규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전 기획 단계를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상위 50% 과제 즉 3개 과제에 대해서 후속 R&D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역 2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내역 1번 사업과 내내역 2번 사업이 공통적으로 이제 공공 기술을 이전받거나 또는 이전받고자 하는 우수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와 그 대학 출연연이 이제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내역 1번 사업과 내내역 2번 사업 모두 최소 2개의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내역 1번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해서 사전 기획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역 1번 사업과 비슷하게 3개월 뒤에 평가를 통해서 상위 50% 즉 2개 과제에 대해서 후속 R&D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내역 2번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역량 고도화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기획 단계는 따로 없고요. 2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당 3억 원을 총 1년 9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역 3번 R&D 기술 사업화 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기중통부 기업 R&D 수요 발굴 사업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R&D를 이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업 R&D 수요 발굴 사업은 SOS 2379에서 진행하는 기업 연구 역량 컨설팅 사업 그리고 과학기술 사업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수요 발굴 지원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 이내에 이 두 사업에 참여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역 1번 사업과 내역 2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기관이 기업부설 연구소였습니다. 다만 내역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는 공동기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관기관으로는 대학이나 출연연 같은 공공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점은 2023년도에 기업연구역량 컨설팅에 참여하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2단계 참여 기업으로 저희가 제한을 두게 됩니다. 2023년도에만 이렇게 2단계 참여 기업으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연구역량 컨설팅이 총 3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3단계가 사실 R&D에 해당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R&D 재진행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이제 2023년도는 기업 연구 역량 컨설팅 참여하신 기업의 경우 1, 2단계 참여 기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이제 기업 연구 역량 컨설팅이 단일화 단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참여하신 기업은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억 원을 1년 이내 총 9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역 1번 사업은 우수기업부설 연구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이제 지정이 된 기업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 기술 보유는 제가 예시로는 이제 국내외 표준 특허나 상급 특허, NET, NEP 같은 이제 서류들을 제가 예시로 적어 놓았는데 이 표준 특허나 상급 특허, NET, NEP 외에도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계신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다 허용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출 서류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 2번 기업 R&D 역량 강화 지원 2.0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R&D 역량 진단 시스템에 따라서 세계년도 R&D 역량 진단 결과 값의 100분위를 살펴보신 후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2그룹과 3그룹으로 지속 성장한 중소 중견기업 기업부설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개년간 즉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역량 진단 100분위 값이 상승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지원 불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예시 1번을 보시면 1차년도에는 상위 57%, 그리고 2차년도에는 상위 33%로 기업 R&D 역량이 상승했지만 3차년도에서는 이제 전년도에 비해 44%, 즉 11% 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시 2 같은 경우도 1차년도에서는 상위 48%였고 2차년도에서는 상위 50%로 이제 R&D 역량 진단 결과값의 100분위가 2% 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죄송하지만 내역 2번 사업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역 3번의 R&D 기술사업화 연계 지원에 대한 유의사항 및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기업 R&D 수요 발굴 사업에 최근 3년 이내 참여한 기업부설 연구소 그리고 2023년도 기업 연구 역량 컨설팅 참여 기업은 1, 2단계에 참여하신 기업에 한해서 내역 3번 사업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선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의 선정 절차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류 검토인데 이제 공모를 해주신 과제를 대상으로 각 내역 사업별로 해당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저희 전문기관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요건을 충족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면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을 하신 과제를 대상으로 이제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발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종 지원 과제가 선정이 되면은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역 1번 사업과 내역 2의 내역 1번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기획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사전 기획 단계를 진행하시고 나서 또 별도의 후속 R&D 과제 선정 평가 위원회를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은 2월 13일부터 공고가 업로드 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 3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에 걸쳐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에 최종적으로 지원 과제를 확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제 사전 기획 단계가 있는 과제들은 사전 기획 단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사전 기획 단계가 없는 내역 사업들은 이제 바로 본과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서류는 공통적으로 신청 공문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수행기관의 재무제표,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 수행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서, 그리고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아직 결산이 조금 마무리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도장이 찍힌 가결산된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역 일본 사업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유기술의 우수성 입증 자료는 오른쪽에 예시로 표시된 NET와 NEP 표준 특허, 상급 특허 외에도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양하게 제출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 관련 입증 자료도 수출 실적 증명원이나 MOU 체결서 외에도 시장을 이제 세계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면은 자유롭게 제출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 2번의 내내역 1번 사업과 내역 2의 내내역 2번 사업은 공통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기술 이전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에 기술 이전을 받겠다는 기술 이전 확약서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역 2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최근 3개년도 역량진단 결과값이 필요하므로 R&D.or.kr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최근 3개년도 R&D 역량진단 결과 화면을 캡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 외에도 참여 자격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제 공고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부침 파일에서 SOS 1379 사업에 참여했는지 또는 이제 수요 발굴 지원단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참여 자격 확인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연도 즉 24년도 역량 진단 결과 값도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내역 3번 같은 경우 역량 진단 결과 값 제출이 필수는 아니고요. 해당되시거나 있으신 경우만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점 부여 기준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내역 사업 공통적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3특지역 즉 전북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를 주소지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과제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가점 1점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내역 1번 사업을 신청하신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중에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가점 2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역 3번 같은 경우에 연구 역량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 중에 사업 최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신 기업이 있으시면 저희가 가점 2점 부여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점간에는 중복 가점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처와 문의처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K히어로 육성 지원 사업은 내역 사업별로 제출처랑 문의처가 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내역 1번 같은 경우와 내역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제출처와 문의처로 이제 서류를 제출해 주시거나 문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서류 접수하실 때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코이타 메일과 네이버 공용 메일에 반드시 같이 서류를 전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 R&D 지원센터에 1379로 사업 문의를 진행해 주시거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발굴 지원단 사업에 참여 이력을 혹시라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성과확산팀 담당자분 앞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락처는 이제 상기업 공지사항에 있는 K히어로 육성지원 사업 공고문에도 나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히어로 육성지원 사업 파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30분 동안 이제 발표 내용의 모든 내용을 사실 다 담지는 못했지만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고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고문을 보시고
이제 서류를 작성하시다가 혹시라도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조금 전에 알려드린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